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가 심한데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을 잘 챙기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걸으면서 핸드폰에 있는 걷기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저께는 10만 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걸으니까 저로서는 뜻밖의 제 일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많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잠시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회는 지난 회에 이어서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항구인 라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열대지방의 해안과 강가에는 붉은색 가지와 뿌리를 가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우리가 영어로는 망그로브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문으로는 붉은 나무라는 뜻으로 홍수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의 뉴브리튼 원주민들은 이 망그로브 숲을 라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라바울이란 도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라바울은 이름이 말해주듯이 낮은 늪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라바울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독일인들이 라바울의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돼서 1899년부터 라바울 지역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 건설에 약 11년이 걸렸는데요. 그 후에 이 라바울은 남태평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1910년에 라바울 도시 건설을 마친 독일 정부는 라바울 지역에다가 독일인 민간인들과 그리고 독일군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1914년에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영국 정부는 같은 영국 연방의 일원인 호주를 시켜서 라바울을 점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호주군이 라바울에 상륙해서 독일군과 전투를 한 후에 독일군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라바울은 호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일본군이 라바울에 상륙해서 호주군과 전투를 해서 호주군의 항복을 받은 이후에 일본군은 라바울의 전략적인 위치를 감안해서 그곳에 일본 육군 해군 약 10만 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즉 라바울은 당시 남태평양에서 가장 큰 일본군의 군사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은 라바울 지역에다가 많은 군인을 배치해 놓고 파푸아 뉴기니 본토와 그리고 동쪽의 솔로몬 군도의 필요에 따라서 부대를 파견하였습니다. 1994년에 라바울의 화산이 폭발하기 이전에 라바울은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수도인 포트모스비 그리고 두 번째 큰 도시인 레이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지금은 폐허가 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태평양 전쟁 당시의 라바울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1941년 12월 초에 진주만을 기습한 일본군은 이어서 1942년 1월에는 파푸아 뉴기니아의 라바울에 상륙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라바울을 방어하던 호주군입니다. 그러나 상륙에 성공한 일본군은 호주군을 순식간에 패퇴시켰습니다. 전투에 진 호주군은 정글 속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정글 속으로 도주한 호주군을 추격하는 일본군입니다. 정글 속에서는 동서남북 위치를 확인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군 장교가 정글 속에 있는 나무에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바울 지역에서 호주군을 완전히 격퇴한 일본군이 이제 라바울 시내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라바울을 순식간에 점령한 일본군이 일부 병력을 배에 태워서 뉴기니 본토로 보내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에는 해병대가 있었지만 일본군에는 해병대라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해군 안에는 해병대에 해당하는 육전대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라바울에서 배를 타고 뉴기니 본토에 육전대가 상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병대는 육해공군과 별도로 독립된 군사 조직입니다. 그러나 육전대는 해군에 소속되어서 해군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이 배는 일본군 수송선 몬테비데오 마루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이름의 배이지만은 호주인들은 이 배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라바울을 점령하고 나서 라바울에 있던 호주군과 민간인들을 많이 붙잡았는데요. 이 가운데 호주군 845명과 민간인 209명을 이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보내려고 1942년 6월 22일에 라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7월 1일 날 미국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침몰해서 승선하고 있던 모든 인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호주 정부에서는 매년 7월 1일이 되면 라바울에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비타파카 묘지입니다. 이 묘지에는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 중에 뉴브리튼 지역에서 전사한 호주 군인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곳에는 몬테비데오 마루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추모비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에 미군 항공기들이 지금 라바울 항구 안에 있는 일본군 함선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수송선이 미군의 직격탄을 맞아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라바울 항구가 미군의 폭격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진 위쪽으로 라바울 시내가 보입니다. 이것은 라바울 항구에 파괴되어 있는 해상 크레인입니다. 일본군은 1942년 초에 싱가포르를 점령해서 싱가포르에서 노획한 영국군 해상 크레인을 라바울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운반해오자마자 미군기의 공격을 받아서 이 영국군 해상 크레인이 라바울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이 해상 크레인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라바울 지역에 수많은 동굴을 뚫었습니다. 이 동굴은 그 수많은 동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동굴들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그 동굴 안에 발동선 여러 척을 숨겨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발동선이 숨겨져 있는 동굴 입구입니다. 제가 이 동굴에 들어간 것은 1980년이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제 기억으로 3척의 일본군 발동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당시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에 별도의 후레쉬를 붙였어야 되는데요. 제 카메라는 당시에 별도의 플래시가 없어서 사진을 찍었으나 아주 깜깜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라바울 지역 일본군의 항복 모습입니다. 1945년 9월 6일 라바울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영국 항공모함 글로리오 함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왼쪽에 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군 이마무라 히도시 대장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호주군 사령관인 스털디 중장입니다. 이마무라 대장이 군도를 스털디 중장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항복 조인식이 거행된 영국 항공모함 글로리호의 비행갑판입니다. 참고로 저는 태평양 전쟁의 비행장 시리즈 저수를 위해서 2000년대 초에 동경에 있는 이마무라 히도시 대장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마무라 대장은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마무라 대장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라바울 뒷산에 세워진 일본군 태평양 전쟁 기념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1994년 화산 폭발 이후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화산 폭발 이전에 방문했을 때는 이 기념비 옆에 아주 아름다운 정원들이 크게 조성되어 있었는데 화산 폭발하는 바람에 그 화단이 모두 화산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이곳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1980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현지에선 야마모토 방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연합 함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라바울을 방문할 때마다 이 방카에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이 벙커 속은 아주 더워서 제가 땀이 많이 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벙커의 외부 모습입니다. 지금 1994년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 때문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산재를 막으려고 벙커 출입구에 지붕을 설치해 놨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화산 폭발하기 이전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이 화산 폭발 이후에는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들어가 보려고 했으나 벙커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에서는 주위가 아주 깨끗하게 나왔는데요. 막상 가보면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고 또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음산하였습니다. 이 야마모토 벙커가 있는 곳은 화산 폭발 이전에는 라바울 시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번잡했는데요. 화산 폭발 이후에는 시내 거리 전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음산하게 변했습니다. 화산 폭발 이후에 폐허가 된 라바울에는 렌트카 회사나 또는 택시도 없습니다. 다행히 현지에 친한 현지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곳을 찾아다닐 수 있었습니다.